무사시에게 죽어버린 레츠는 다른 곳에서 또 싸워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레츠 카이오의 이세계 전생에도 전혀 문제 없다의 바퀴 외전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목미. 무사시에게 대결 신청 후 사망해버린 레츠 카이오의 영혼은 우주를 떠도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눈을 떠보니 뒤에서 돼지 3형제가 떡을 찍고 있습니다. 떡을 본 레츠는 중국의 춘절인지 착각하며 자신이 죽은 것을 되뇌이는데요. 중세유럽과도 같은 모습의 이 도시에 누군가 레츠의 어깨를 노립니다. 레츠는 순간 반격을 하며 이 남자는 레츠의 풍압만으로 코피를 쏟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신심의 문화생으로 지하격투장에서 카츠미가 레츠에게 패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형수편에서 레츠가 도의를 안고 물을 달리는 걸 보고 따라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이 세계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레츠를 알아본 문화생은 자신을 나카무라 신지라고 소개합니다. 2. 악어. 신지와 레츠는 레스토랑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세계는 이 세계전에 도달하는 장소로 이곳은 길 잃은 자들이 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하는 중 도마뱀으로 보이는 리자드맨이 신지를 건들고 지나가며 늘 먹던 코카트리스라는 걸 주문하는데요. 리자드맨은 코카트리스 목을 따버리며 피를 먹어버립니다. 하지만 코카트리스의 피는 즉효성 맹독으로 인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살짝 피맛을 본 레츠는 말아 마시라며 리자드맨을 보고 겨뤄보고 싶어 하는데요. 불컨디션의 자신과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생각할 때 리자드맨이 뭘 꼬라보냐며 레츠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3. 도발. 뭘 꼬라보냐는 리자드맨에게 레츠는 우리 고향에서는 예전부터 악어를 먹었다며 실실거리는데요. 레스토랑에 잡아먹히러 오는 멍청한 악어가 있다며 리자드맨을 도발합니다. 레츠를 걱정하는 신지를 리자드맨이 꼬리로 쳐버리는데요. 싸움이 시작하려는 순간 어떤 노인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옵니다. 이 노인은 낚시대를 들고 들어오나 노인의 인기척은 레츠도 느끼지 못하였으며 이 노인은 늘 먹던 걸로 달라고 직원에게 얘기하는데요. 노인에게도 시비를 터는 리자드맨을 노인은 낚시질을 하며 꼬리를 절단내버립니다. 4. 가슴. 리자드맨은 꼬리가 잘리고 노인을 공격하는 게 아닌 노인의 가슴을 보고 빤스런을 하는데요. 노인의 가슴에는 어떠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을 보고 자동적으로 전투 자세를 취한 레츠도 노인에게서 거대한 용의 환상을 보는데요. 노인은 과거 사람들을 덮치는 레드드래곤 1만 마리를 낚시대 하나로 잡아낸 드래곤 슬레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이름은 그리들 이스톤이라고 하네요. 레츠는 이름을 대며 노인에게 대련을 부탁한다며 다짜고짜 발길질을 하나 노인은 사라집니다. 어찌 된 것인지 레츠는 신이 났네요. 5. 지름길. 이 세계는 방심할 수 없는 게 투성이라는 레츠는 신지와 결제가 가능한 마폰을 구입하는데요. 마폰으로 결제를 하며 무기를 사기 위해 길거리를 나서나 신지의 마폰이 소매치기를 당합니다. 어떠한 남자가 신지의 마폰을 들고 약 올리듯이 마법으로 벽을 통과하는데요. 마법을 모르는 레츠는 벽을 부숴버리고 봅니다. 벽을 부숴 지름길을 만들어낸 곳에는 소매치기범이 어떤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구원을 해준다며 소매치기범을 불로 지져버리며 소매치기범은 다 죽어버리네요. 6. 토키사. 토키사라는 이 여자는 마폰을 태워버리며 레츠에게 화염을 쏴버리는데요. 레츠는 마법사도 아닌데 불을 입으로 삼킨 뒤 토키사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이런 레츠를 보며 토키사는 당신도 발버둥치는 자가 틀림없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레츠에게 당신도 패자라며 자신의 패배를 단념 못하여 이 세계로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쌉소리가 듣기 싫은지 레츠는 명치를 팔꿈치로 찍어버리며 토키사는 피를 토합니다. 7. 중국. 토키사는 마법으로 순간이동을 하여 레츠 뒤에서 빔을 쏴대는데요. 간단하게 레츠는 피해버리며 토키사의 손목을 부러뜨려버립니다. 마법사인 토키사는 손목을 치료하며 발버둥치는 자들은 신에게 마법인 치트 스킬을 부여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보를 하나 던져줍니다. 이 세계에서는 발버둥치는 자들끼리 서로 이끌려 해치울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의 승자가 발버둥치는 자들의 모든 마법 스킬을 갖고 이전 세계로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츠는 그딴 거 필요 없고 너희를 다 패주고 중국 4000년의 역사가 강한 걸 보여준다고 하네요. 토키사는 다음을 기약하며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을 맞고 사라집니다. 8. 화살. 화살을 쏜 자들은 근위사단이었는데요. 근위사단은 국왕 최강무상 경찰기관으로 정예병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레츠에게 너 때문에 왕이 무척 골머리를 썩는다 말하며 접근한 근위사단 단장은 레츠의 일격에 쓰러져 버리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단장이 다시 일어나 덤비지만 이는 레스토랑에서 봤던 이스톤 할아버지의 낚시줄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레츠는 이스톤 할아버지를 보고 낚시줄로 거한을 지탱한다며 엄청난 근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위사단은 이스톤 할아버지를 보고 무릎을 꿇고 있으며 이스톤 할아버지는 어찌되었건 레츠에게 왕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네요. 9. 도쿠가와. 이 세계 왕 기르카페아는 도쿠가와와 완전 똑같이 생긴 인물인데요. 기르카페아는 강한 남자가 보고 싶다며 어떠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츠와 신지를 데리고 도착한 이스톤 할아버지는 기르카페아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레츠는 왜 도쿠가와가 여기 있냐며 신지에게 묻습니다. 신지는 도쿠가와가 아니라 하며 레츠는 질문을 해대는 기르카왕을 보고 네가 먼저 이름을 대라고 말하네요. 레츠가 기르카왕의 보디가드를 일격에 보내버리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레츠는 마법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10. 킹이드라. 레츠가 떨어진 곳은 킹이드라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킹히드라는 머리가 여러 개 달려 있으며 과거 사람들을 잡아먹고 150명의 병사를 전멸시킨 괴수였습니다. 이스톤 할아버지가 히드라를 잡아오며 성이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요. 키르카 왕은 레츠가 잡아먹히기 전 끌어올릴 거라 하나 레츠는 히드라의 이빨을 뽑아 던져버리며 킹히드라를 보며 씩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응조권으로 머리를 5이나 부숴버리며 머리를 하나씩 뜯어버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킹히드라는 보다 흉악한 모습으로 부활을 해버립니다. 레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건 최고로 훌륭한 전개라 말하네요. 11. 신나. 레츠는 유원지에 온 것인지 잘렸던 오른팔과 다리를 사용하며 지금 이 상황에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긴장감과 공격과 방어를 하며 마음대로 움직이니 정말 즐겁다고 말합니다. 머리는 9개이나 심장은 하나라며 킹히드라의 몸통을 공격하며 승기를 가져오는데요. 레츠는 완전 부활하였다며 갑자기 되져버린 자신을 기다려준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곳은 좋은 놀이공원이라고 말합니다. 12. 모험. 킹히드라를 잡은 레츠를 찾기 위해 기르카 왕과 이스톤 할아버지 그리고 신지는 성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레츠는 보이지 않습니다. 킹히드라를 잡은 레츠는 돌에 메시지를 남기며 지하수맥 폭포가 흐르는 급류를 타고 밖으로 나갈 결정을 하였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츠는 급류와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하며 괴물들이 득실되는 밖이 훨씬 더 즐거울 거라 말하는데요. 모래사막의 비룡을 잡아먹는 벌레를 보며 대결을 하러 갑니다. 사막전 풀숲에서 밥을 먹으려던 레츠는 고약한 냄새를 맡는데요. 냄새나는 고블린에게 고전하는 두 사람을 만나며 고블린 냄새에 화가 났는지 고블린을 패기로 결심합니다. 13. 카피. 고블린과 싸움 중 레츠는 엄청난 걸 보여주는데요. 한마유이치로의 기술을 본 것인지 고블린을 잡고 쌍절곤 기술을 보여줍니다. 압도적인 강함을 보이는 레츠를 보며 고블린에게 고전하였던 두 사람은 저 사람이 최근 소문에 발버둥치는 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세계의 재앙을 몰고 오는 자일 거라며 저분이야말로 우리 일족에 전해지는 자라 얘기합니다. 전설의 전이자라 확실한 두 사람은 레츠를 보고 있으며 레츠는 두 사람에게 이제 밥을 먹자고 하네요. 14. 두 사람. 왕도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남자는 라우리, 여자는 카렌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구원 요청으로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떠나려 하지만 레츠는 갈 거면 고기라도 먹고 가라 합니다. 식사 중 자신들의 상황을 밝히며 오거라는 괴물을 없애달라 레츠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레츠는 거절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쌍절곤으로 쓰인 고블린이 나타나며 당신과 오거 중 누가 더 강할까 떠보기 시작합니다. 15. 고블린. 오거와 싸움을 떠본 고블린은 고기도 얻어먹으며 레츠를 도발하는데요. 오거는 인간을 먹으며 엄청나게 강하다고 얘기해줍니다. 3일 전 링킹가가 고용하고 있던 용병기 사단은 오거의 야습으로 전멸하였으며 장비품 빼고 모두 먹혀버렸다고 하는데요. 라우리와 카렌은 오거에게 당한 링킨령의 사람이었으며 고블린은 계속해서 레츠를 선동합니다. 레츠는 고블린의 딱밤을 쳐버립니다. 고블린은 사람을 먹는다는 말에 쫄았냐고 하는데요. 레츠는 이미 사람을 먹는 자와 대결을 하였으며 그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라우리와 카렌에게 영지로 안내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16. 푸대접. 영지로 도착한 레츠는 영주인 라우리의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데요. 라우리는 레츠가 일족에 전해지는 우리를 구해줄 구세의전이자라 얘기합니다. 영주는 개쌉소리라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묵살시키냐고 라우리를 패기 시작하는데요. 레츠는 오거를 쓰러뜨리면 문제가 없지 않냐 말을 하지만 영주는 마음대로 하라며 뒤돌아가 버리네요. 그리고 보초를 쓰고 있는 경비병들이 누군가에게 당하고 맙니다. 17. 피냄새. 경비병을 죽이는 거대한 정체를 레츠는 눈치채는데요. 레츠는 피냄새가 난다며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배를 파내고 있는 괴물을 발견하며 레츠는 소리를 치는데요. 이 광경을 딱밤을 맞은 고블린도 보고 있으나 고블린은 오거는 보통 먹을 인간만 사냥한다며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며 뇌를 흔드는 공격들을 선보이나 괴물은 쓰러지지 않는데요. 엄청난 터프함을 보이는 이 괴물은 피클을 연상시키며 레츠는 중국 무술 역사에 두 번의 패배는 없다며 웃음을 보입니다. 18. 아퍼. 피클과 패배 때와 다르게 레츠는 몸을 흐느적대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강자라도 큰 고통을 느끼는 편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편타를 맞은 괴물은 피부가 뜯기며 매우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인생 두 번째 피클전이라며 레츠는 피클을 마구 때려대자 괴물은 변신을 시작합니다. 피클의 변신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피클 괴물도 변신을 하였으며 레츠를 일격에 보내버린 엎어진 자세로 돌진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레츠는 도망을 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9. 변화. 직격으로 돌진하는 괴물을 레츠는 레프트 훅으로 받아치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할 것이지 너무나도 쉽게 괴물을 압도해버립니다. 자신은 중국 역사 4000년에 이어 4001년째를 이어간다며 괴물을 골로 보내버리려 하는데요. 이때 괴물은 지팡이를 보며 손을 뻗습니다. 영주가 갑자기 등장하며 괴물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오거의 환영이 보이며 고블린이 등장을 합니다. 오거가 찾는 것은 지팡이의 홍옥이자 저주임하고 오거르비였으며 오거가 아닌 사람이 갖고 있다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하네요. 영주는 정신이 마시가 있었네요.
20. 오거루비. 영주는 고블린에게 이 오거루비를 몬스터를 쫓아내는 부적이라 믿고 거금을 들여 샀던 것이었는데요. 이 어리석은 짓이 영주의 머리를 마시가게 만들어버리며 마을에 괴물이 오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이 피크로거는 도둑맞은 자신들의 물건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을 뿐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이었네요. 레츠는 지팡이를 파괴하며 오거루비 원석을 괴물인 피크로거에게 돌려주며 피크로거는 돌아가게 됩니다. 영주는 자신의 무지를 목숨으로 갚으려 하지만 레츠가 막아내네요. 21. 수호신. 린킹가에는 평화가 찾아왔으며 린킹가의 수호신 동상까지 새겨진 레츠는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레츠는 아직도 호적수가 많다고 기뻐하며 절벽을 기어오르는데요. 여기서 몬스터에 쫓기는 어떠한 아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 아이는 거대한 독수리인 록조의 알을 어머니에 먹여야 한다 말하자 레츠는 자신이 구해주겠다고 또 싸움질을 할 생각에 신나 절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22. 록조. 거대한 록조의 둥지로 오른 곳에는 록조에게 잡혀온 고블린도 함께 있었는데요. 밧줄로 록조의 알을 고블린에게 묶은 뒤 넌 달걀 도둑이라며 팔짱을 끼고 고블린과 함께 낭떠러지로 낙하를 시작합니다. 레츠는 공중에서 중국무술을 보여주나 발판이 없어 위력이 없다 말하는데요. 공기를 빨아들여 몸의 면적을 늘리며 낙하 속도를 늦춰 록조 머리 위로 떨어진 레츠는 자신의 승리라며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록조를 일격에 기절시켰다 깨우며 지상에 도착한 레츠와 고블린은 아이를 만나러 갑니다. 록조의 알을 가져온 레츠는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마라까우라는 요리를 하며 앞으로 너가에서 어머니에게 대접하라 말합니다. 이후 아이의 마라까우는 근처의 유명새를 타고 레츠까우라고도 불리웠다고 하네요. 23. 해골바가지. 아이와 헤어진 뒤 고블린과 레츠는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밤 시간에 다리 위에서 어둠의 몬스터인 스켈레톤 패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삼전으로 스켈레톤을 박살내는 중 대장급으로 보이는 해골이 레츠에게 오랜만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나의 아이의 이슈라 레츠에게 말하며 레츠는 당황하는데요. 이 해골은 과거 레츠의 스승이었으며 왜 이런 모습이 되었냐 하자 해골 스승은 레츠에게 자신에게 이기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24. 중국무술. 중국무술로 레츠와 해골 스승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동문 대결은 금지였지만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서로 살벌하게 싸우는데요. 해골 스승은 자신은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였으며 레츠에게 자신의 일격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뼈를 꼬아버리고 일격을 날리지만 레츠는 소력으로 공격을 무효화시키는데요. 해골 스승은 재능빨이라 소리치지만 레츠는 아니라며 카츠미의 기술 마하찌르기를 빌려 스승을 박살내버립니다. 과거 레츠에게 지하격 투장을 간다던 스승은 발권을 쓰는 흑사회에게 처발려 이 세계에 부활을 했던 것이었네요. 25. 그리피스. 해골 스승의 마지막 공격을 한 것은 레츠가 아닌 말을 타고 온 듀라한이었는데요. 듀라한은 언데드 최고위의 괴물이었습니다. 레츠는 망설임 없이 목을 꺾어버리나 듀라한은 목이 분리된 채로 피의 세례를 퍼붓는데요. 작가가 요즘 베르세르크를 본 것인지 그리피스처럼 레츠에게 피의 세례를 당하면 괴물들이 계속 공격을 해올 거라 말합니다. 넌 장래가 유망해 보이니 피의 세례를 피해 나의 성까지 오면 살해를 한다 말하며 떠나네요. 26. 카츠. 해골 스승을 묻어준 레츠는 듀라한 놈의 성이 어디냐고 고블린에게 묻는데요. 듀라한이라는 이름을 들은 어떠한 사내가 레츠에게 칼을 겨누며 그놈은 내 사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블린은 이 남자에게 덤벼드나 나가떨어지며 이 남자의 엄청난 대검을 다루는 모습에 레츠는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츠에게 어떠한 물을 뿌리자 레츠는 반격하는데요. 대검 남자는 자신도 피의 세례를 받았다며 이건 저주를 푸는 성수로 나에게 빚을 졌으니 자신과 나락성까지 동행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로버트 호드로 블루포레아 왕국의 병사이며 납치당한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27. 슬라임. 나락성으로 향하는 길에 슬라임이 습격을 해오는데요. 고블린이 슬라임에게 잡히자 호워드는 볼장 다 봤으니 버리고 가자 말합니다. 레츠는 적을 두고 도망갈 수 없다며 술을 뿌려 불을 찔러버리는데요. 수분을 잃은 슬라임에서 고블린이 탈출하나 호워드는 갑자기 레츠의 뒤에서 살기를 내뿜으며 칼질을 시작합니다. 필살의 검지를 피하지 않은 레츠는 저기가 없었다 말하며 칼끝에는 슬라임에 쪼그라든 본체가 죽어있네요. 고블린은 미끼로 진짜 도망치는 줄 알았다며 농담을 건네나 호워드는 맞다며 무안을 줍니다. 28. 상점. 나락성에 가는 길에 거대한 거북이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과거 피의 세례를 받았으며 나락성의 유일한 생존자인 메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메기에게 좋은 아이템을 구한 뒤 드디어 나락성에 도착하는데요. 돌석상인 줄 알았던 가고일들이 움직이며 나락성에서 첫 싸움이 시작됩니다. 날아다니는 가고일을 보며 레츠는 또 신이 나 있는데요. 상점에서 사두었던 무기를 던지며 가고일들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이후 추가 무기 곤봉으로 싸우려 하나 호워드는 무기와 체력을 보존하라며 진격 마법으로 가고일들을 모두 쓰러뜨리네요. 29. 골렘. 호워드의 검이 빛나자 호워드는 공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며 서두르는데요. 이때 벽에서 거대한 손이 나와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이언트 몬스터 골렘이 등장하며 레츠와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레츠는 피할 것도 없다며 중국 무술로 골렘을 맨손으로 구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구체의 완성도를 보며 레츠는 만족하나 돌이 약하여 가루가 되어버리네요. 레츠는 이 바위가 너무 무르다 말합니다. 30. 셀레멘더.
나락성의 안쪽은 모래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이 모래는 사람의 뼈가 갈려 있으며 지하격투장과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모래에서 대형 도마뱀으로 보이는 셀레멘더가 등장하자 무슨 깡따구인지 고블린은 자신의 먹이라며 달려드는데요. 고블린은 자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며 단지 크기가 클 뿐이라고 합니다. 상점에서 구입한 아이템 가방으로 셀레멘더를 후려치며 싸우지만 내동댕이 쳐지는데요. 불을 내뿜는 셀레멘더의 공격을 내치는 도포의 기술로 화염을 돌려막아 버립니다. 이후 도마뱀의 급소를 찔러 죽여버리며 도마뱀 고기는 의외로 맛있다고 말하네요. 30일 초대 듀라는 사막의 길을 모세처럼 갈라버리며 레츠와 호어드를 불러들이는데요. 레츠는 또 신이 난 표정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듀라한의 본거지로 들어가자 중국의 뇌대처럼 경기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스켈레톤 관객들이 꽉 차 있는데요. 듀라는 공주를 호어드에게 보여주나 공주는 마법석의 마력을 다 털려버려 마시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듀라는 400년간 무패인 미노타우루스와 멍멍이 2마리를 불러내는데요. 레츠는 미노타우루스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400년 무패 따위로 2600년은 이르다 말으라며 중국 역사의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나온 4000년의 중국 무술을 등에 짊어진 무술에 미친 남자 레츠의 이 세계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